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이번에 17입니다. 아내에 미친 사랑, 막장 사랑. 영국 남서부 서머싯 웰링턴에서 아내 바보이자 자식 바보로 유명했던 듬직한 가장 마이키 머렐. 마이키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꼬박 16시간 카펫 청소일을 하고 또 휴일에는 자녀들과의 시간도 꼭 가지면서 가정에 충실했는데요. 2017년 5월 16일 어김없이 고된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마이키. 그런데 당신 나랑 결혼한 거야? 일이랑 한 거야? 이럴 거면 각방 써. 당신 오늘 나가서 자! 그저 일만 하는 남편이 못마땅했던 아내 애슐리 머렐이 불만을 잔뜩 늘어놓자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마이키는 홀로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안타깝게도 남편 마이키가 소파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과로가 겹친 것이 죽음의 원인이었는데요. 아내 애슐리는 허망하게 남편을 잃고 이 모든 게 자신의 탓 같아 매일매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편이 아내 몰래 결혼기념일에 맞춰서요. 프라하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그 경비를 모으기 위해 초과 근무를 더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유, 그 마지막이 사실 화내고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또 참 가슴에 남았을까요? 아내가 얼마나 더 미안했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거 뭐 오늘 주제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따뜻한 맞아요? 얘기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만 전개가 된다면 막장 사랑이 아니겠죠. 아내는 결혼기념일을 하루 앞둔 7월 2일 자신의 SNS에 한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뭐야? 사진을 보세요. 결혼기념일 사진인데 다르잖아. 그 남자 아니에요? 아니, 표정만 좀 다르게 지은 거 아니에요? 애슐리 옆의 남자는 남편 마이키가 아닌 마이키의 친동생 크리스였습니다. 우와! 남편을 잃고 큰 시리에 빠진 애슐리 곁에 시동생 크리스는 위로 그 이상으로 다가왔고요.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다가 그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14위 공개합니다. 반쪽 사랑을 선택한 두 남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세 동료.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A씨. 그리고 싱글남 실베스타 음웬드와와 엘리아 키마니.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싱글남 실베스타와 엘리아가 여직원 A씨에게 동시에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에게 온갖 애정을 쏟는 두 남자를 모두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그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네가 포기해. 그렇게 이 용광로 같은 두 남자의 사랑은 무려 4년간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보통 네, 삼각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 안 당한 남자는 뭐 슬프지만 네. 또 잠시 슬퍼하다가 또 딴 데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문제는 이 삼각관계의 주인공인 A씨가 두 남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도 대 51도 아니고 똑같이 사랑해요. 어떻게? 어렵다. 선택 불가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의 사랑과 전쟁 같은 사이를 옆에서 쭉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싸울 때마다 중재했던 아드하라 압둘라만 경찰. 그런데 이 압둘라만 경찰이 싸움을 종결시킬 막장급 솔로몬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아이고 계속 싸우지 말고 그냥 셋이 같이 살아요. 바로 셋이 같이 살라고 한 거죠. 하지만 미친 사랑에 눈이 먼 세 사람은 따가운 눈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두 남편은 아내 집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막장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법, 무조건 2분의 1로 나누는 거라고 합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도 무조건 딱 반으로 나눠서 부담하고요. 게다가 세 자녀가 태어나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똑같이 양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09년 독일에서는 이 사건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더욱더 막장 오브 막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지 말자 독일 정말. 한창 신혼의 단꿈에 부푼 독일의 드미트리우스 부부. 자, 이 부부는 사랑의 결실 2세를 갖고 싶어 자녀 계획에 한창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걱정된 남편은 결국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분께선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남편 드미트리우스가 불임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자, 병원에 다녀온 뒤 큰 시리에 빠져 있던 그런데 고심 끝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막장 방법을 떠올린 겁니다. 불임인 자신 대신에 이웃 사촌인 바로 옆집 남자 프랭크 마우스의 손을 빌려 임신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정신일까? 자, 이에 아내는 역시나 말도 안 돼.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기겁을 하고 반대를 했지만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우리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며 아내를 설득했고요. 이 황당한 제안을 들은 옆집 남자는 한술 더 뜹니다. 자초한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막장 이웃들끼리 성사된 막장 계약. 장작 6개월간 옆집 남자와 아내가 관계를 맺었는데 웬일인지 아이 소식은 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남편 드미트리우스는 옆집 남자를 끌고 가서 마우스와 함께 비뇨기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마우스 씨는 불임입니다. 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계약을 의뢰한 남편 드미트리우스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옆집 남자 마우스는 무슨 일인지 넋이 나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어느 놈이랑 바람 피웠어? 애들 아빠 누구야? 이웃집 마우스 부부에게도 두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야, 뜻밖의 옆집 남자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아내 외도 사실을 강제로 알게 된 겁니다. 어떡하냐. 나머지 사건이 얼마나 더 막장이기에. 정말 충격적입니다.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9위 공개합니다. 딸을 모모모로 이용한 막장 부모. 지난 2017년 4월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한 사건으로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영국의 워릭셔주의 한 중학교. 이곳에 다니는 12살의 한 소녀가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제자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선생님, 저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학생이 임신을 했다고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이 어린 학생에게 몹쓸 짓을 한 남자의 정체는 바로 의붓아버지. 게다가 성관계를 강요한 사람은 친엄마였던 겁니다. 뭐야,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2살 딸에게 이 잔혹한 짓을 저지른 학생의 엄마는 남편과 헤어진 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곧 두 사람은 부부가 됐고 세 가족이 함께 살게 됐는데요. 그런데 엄마는 새 남편의 아이를 무척이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갖은 노력에도 도무지 생기지 않는 아기. 결국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이때 엄마가 후천성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보통 불임 부부는 치료나 입양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엄마의 사고방식은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딸을 대리모로 삼기로 한 것이죠. 12살짜리를. 딸아, 임신은 신이 주는 선물이야. 친엄마는 정말 끔찍하게도 이런 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을 설득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으로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부모의 극악무도한 행동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새고랑 채워야지. 결국 지난해 4월 법원은 강간모의 및 아동학대 혐의로 친엄마에게는 징역 6년을, 의붓아버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거기도 형벌이 안 세네요. 솜방방이죠. 네. 부모 자격을 절대 가져선 안 될 막장 인간들이었습니다.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5위 공개합니다. 무덤에서 돌아온 증인. 죽지 않고 살아온 남편.
2015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인근의 한 주유소 앞에서 한 쌍의 커플이 말싸움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진 남자친구 마이클 슬레저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여자친구 주디 말리노프스키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더니 정말 피할 새도 없이 그녀의 몸에 불을 지른 겁니다. 아이, 왜들 그래. 제정신인가요? 아, 여기 제정신인가요? 오늘 몇 번 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만 모아놨지만 정말 너무하죠. 아유, 왜 그랬을까요? 당시 31살이었던 여자친구 주디는 이 화재 사고로 그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약 80%나 화상을 입고 맙니다. 2년간 무려 6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며 정말 지옥 같은 투병 생활을 이어나간 주디. 그 와중에 남자친구인 가해자 마이클은 실수였어요. 담배 피우다가 그만 여자친구한테 불이 붙은 거라고요. 아니 내가 설마 일부러 불을 질렀겠어요? 라면서 뻔뻔한 변명만 했고요. 이렇게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인면수심의 범죄자 마이클은요. 다음 해인 2016년 12월 재판에서 단지 방화와 폭행 혐의로 11년의 형만 받게 됐습니다. 11년형으로 끝날 일입니까 이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형량을 떠나서 반성하지 않는 인간에게 응. 예. 저렇게 정말 가벼운 처벌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러던 중 주디는 결국 2017년 6월 33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살인자야, 살인자. 살인자지. 살인자네. 이미 살인자예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올 7월 마이클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을 다시 법정에 세운 건 다름 아닌 사망한 그의 전 여자친구 주디.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디를 보살피던 의료진과 가족들은 그녀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살인사건 기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2017년 1월 검찰 수사관들은 병원 침대 옆에서 주디의 법정 선서와 증언을 녹화했고요. 힘겹게 이어진 증언은 겨우 2시간 끝에 모두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냈네요, 그래도. 세상을 떠나기 전 힘겹게 낸 주디의 목소리는 미 전역의 안타까움을 자아냈고요. 그리고 이 생전 촬영한 비디오 증언을 채택하고 허락한 오하이오주에서는요. 사망한 여자친구의 이름을 따 주디의 법이라 명명, 형사재판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전 세계 막장 사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제 1위 두 기사만 남아 있습니다. 후보 만나볼까요? 너만 없으면 돼. 미친 사랑의 최후. 슈퍼스타의 추악한 사상.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저 전현무의 1위 후보 나갑니다. 2016년 5월 영국 런던의 한 아파트. 한 여성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는데요. 곧바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여성은 흉기에 온몸이 무자비하게 찔려 싸늘한 주검이 된 상태였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네 아이의 엄마였던 사이마 칸. 아니 뭐 내 아이의 엄마를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뭐 원한 관계에 의한 살해인가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또 살해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최근에 원한 받을 일이 있거나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요. 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꼭 잡아주세요. 사이마 칸을 잔인하게 죽인 범인은? 그 비극은 2년 전 시작됐습니다. 자기야. 조용히 해. 와이프 있어. 아주 들킬까 봐 무섭지? 언니야 나야? 아 이거 뭐야. 자 슬슬 냄새 나죠? 아 이거 뭐야. 냄새 나죠? 자매. 언니 사이마 칸의 동생 사바 칸과 형부 히피즈 리마는 무려 4년간 몰래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생 사바 칸은 결국 형부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 아이는 태어나선 안 돼.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를 결국 저 세상으로 보낸 동생. 게다가 나 이제 언니에게 돌아갈 거야.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우리는 없던 일로 하자. 언니는 리만의 아이도 낳고 사랑까지 독차지하 가만 안 둬 없애버릴 거야. 이 말이 더 충격적인데 언니 배신해놓고 내가 그걸 못 가졌다는 그 배신감이 더 컸던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악마죠, 악마.
그리고 2016년 5월 늦은 밤 언니에게 전화를 건 사바칸. 언니, 애가 엄마만 찾는다. 엄청 우네. 얼른 들어와. 동생 말을 듣고 황급히 집에 온 언니. 그런데 그때 언니를 기다리고 있던 건 끔찍한 흉기를 들고 있는 동생. 미친 사랑에 눈이 먼 동생은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언니에게 칼부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경찰들에겐 뻔뻔하게 눈물로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던 동생. 그녀를 수상하게 여겨 집을 수색한 끝에 동생 사바의 방에서 흉기를 찾게 되면서요. 그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언니를 죽인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감옥에서도 동생의 집착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해 주시죠. 네. 미국 대표 R&B 슈퍼스타. 지난 26년간 무려 6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한 살아있는 레전드 R. 켈리. 그런데 투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R. 켈리는 한 여성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들 도망 안 치게 잘 가르쳤지? 깨끗이 씻겨서 내 방으로 데려와. 이게 또 뭔 소리야? 자, 이 사건은요. R. 켈리에게 2010년부터 무려 5년 동안 감금당했던 3명의 여성. 체르 맥, 키티 존스, 아센트 매기가 폭로를 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미 전역을 투어한 R. 켈리는 공연이 끝날 때마다 공연을 보러 온 팬들 혹은 가수 지망생들 중 10대 혹은 20대 초반 여성들만 골라 너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줄게 하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여성이 그녀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핸드폰 내놔. 그리고 옷은 저기 타이츠만 입어. 소녀들을 R. 켈리의 성노예로 만드는 댄마다, 밀실의 엄마라고 불리는 여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의 고백에 따르면요. 실제로 애틀란타와 시카고에 있는 R. 켈리의 집에선 소녀들을 소위 R. 켈리의 성노예로 만드는 강제 집단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대, 20대 여성들을 집에 감금시켜놓고 일명 켈리의 법칙으로 통제. 몸에 쫙 붙는 조깅복만 입게 했고요. 먹는 것, 목욕 시간, 잠자는 시간. 만약 이를 어길 시엔 R. 켈리에게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더파더. R. 켈리의 이런 폭력적인 소아 성도착증은 과거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2002년 2월 켈리와 14살 소녀의 성관계 영상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R. 켈리는 아동 포르노 제작 등 14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하지만 영상 속 미성년자들의 신원이 확실치가 않아서 무죄로 풀려났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부적절한 성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R. 켈리.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의 폭로도 속출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R. 켈리는 제 사생활일 뿐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하며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